만약 북한에서도 자유롭게 본인의 인권을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북한 주민들은 한 번이라도 좋으니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며 언제 어디서든 형벌에 걱정 없이 살아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 불복종이 인간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북한에서 탈북하신 여성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기쁨조 전용 간호원으로 일했던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기쁨조의 건강관리와 바로 옆에서 간호원으로 일했던 저는 기쁨조의 조직 생활에서 정말 변태적이고 엽기적인 김정은의 성생활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기쁨조에서는 유독 어린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기쁨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무조건 어려야 했었는데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기쁨조 생활에 혹독한 훈련을 받고 15살 때부터 기쁨조 생활을 시작하곤 합니다. 기쁨조에서도 하나의 조직이 있었는데요. 바로 처녀를 잃지 않은 처녀조가 있었습니다. 처녀조라는 것은 김정은만을 위한 특별 조직이었었는데요. 나이가 어리고 처녀를 잃지 않은 어린 여자들이 김정은만을 위해 생활을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이 처녀조는 일주일에 3번은 건강검진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을 위한 특별 조직이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겨 김정은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건강에 관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사람의 몸에서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정말 깊게 보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위생전문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잘 사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일과 의료 쪽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 생각으로 지원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의사가 아닌 간호사였어도 성적은 무조건 상위권이었어야 했었고 대체로 여학생이 선호되는 직업이었습니다. 저는 위생전문학교에 들어가서 3년간 의료 교육을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위생전문학교에서는 해부학, 위생학, 양리학 등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되었고 졸업하면 주로 병원 진료소 위생방역소에 배치되었어요. 북한에서 간호사 양성 국가직업교육으로 학비는 거의 없었고 국가가 생활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덕에 저는 학비 걱정 없이 교육을 받으며 진료소에 배치될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 간호사는 별도의 면허시험보다는 졸업증명서 국가 배치로 자동 간호원 자격이 주어지고 이후 일정 기간 근무하면 상급 간호원 지도 간호원으로 승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진료소에 배치가 되었었는데 국가직업교육을 받았을 때 성적이 우수해 진료소에 배치되었을 때 최고령도자 김정은이 있는 진료소에 배치가 된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배치된 진료소는 기쁨조 안의 진료소였습니다. 저는 기쁨조들의 위생을 봐주는 간호사로 일을 했었고 그곳에서 기쁨조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지 철저하게 진료를 봐주는 역할을 했었죠. 제가 2년쯤 기쁨조에서 간호사로 일을 할 때쯤 약간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진료를 봐주는 기쁨조는 모두 10대들이었고 전부 경험이 없는 처녀들이었습니다. 대부분 20대 초반들이 기쁨조에 가장 많을 텐데 제가 진료를 보는 기쁨조는 모두 10대의 어린 여자들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좀 더 흐르고 그때 저는 알았죠. 제가 진료하는 기쁨조는 평범한 기쁨조가 아니라 김정은만을 위한 처녀조라는 것을요. 김정은의 밤일을 위해 처녀로만 구성된 처녀조는 모두 10대였고 밤마다 김정은의 방으로 들어가 김정은의 밤을 만족해줘야 하는 특별 조직이었어요. 김정은의 방에 들어간 처녀조는 밤마다 김정은에게 엽기적인 일을 당해야만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엽기적인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김정은의 방에 들어갔다 나온 처녀조는 다음날 무조건 위생검사를 받아야만 했었죠. 김정은의 방에 들어갔다 나온 처녀조는 위생관리를 받을 때 하나같이 표정이 다 똑같았어요. 정말 충격적이고 잊을 수 없는 일을 당한 것 같은 얼굴이었죠. 저는 이 어린 여자들이 무슨 일을 당했으면 이런 얼빠진 얼굴로 다닐 수 있는지 마음 한구석으로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지않아 처녀조 중 한 명에게 정말 기괴하고 엽기적인 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녀조를 검사해주고 있을 때쯤 검사를 받던 처녀조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젠 나 애 못 가지게 됐지요? 저는 갑자기 무슨 말인가 궁금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직 10대인 여자아이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동안 김정은의 방에서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자세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직 처녀를 잃지 않은 처녀조가 김정은의 방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김정은은 마치 재미있는 것을 보기라도 한 듯 엄청 흥분한 상태에서 큰 미소를 지으며 가까이 오라고 명령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침대에는 각종 기구들과 둥글고 긴 물건들이 놓여져 있다고 했었습니다. 본인이 처녀조들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놓여져 있던 그 기구들로 처녀조들에게 실험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행위가 있었는데요. 바로 처녀를 잃게 깊숙하게 넣는 것이 아니라 처녀를 잃지 않도록 직전까지만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처녀조들은 다른 기쁨조들과는 다르게 꾸준하게 위생관리를 받아야만 했었죠. 그런 엽기적인 행위 때문에 몇몇 처녀조들은 어린 나이에 질병에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처녀조가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김정은 귀에 들어가면 그 처녀조는 어린 나이에 온갖 수모를 겪으며 기쁨조에서 내쫓겨야만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어야만 했던 처녀조는 저에게 검사를 받던 도중 이야기를 하다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처녀조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린 나이에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김정은의 만행이 정말 엽기적이고 충격적이라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런 처녀조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다독여 주었고 검사를 마친 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위생검사를 했던 처녀조들 대부분은 여성 질염에 걸려 김정은에게 질병이 옮겨갈 수도 있어 처녀조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대로 내가 이 진료소에서 계속 남아있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소녀들의 위생검사를 해줄 때 마다 해줄 수 없는 죄책감이 들었고 김정은에게 끔찍한 만행을 당한 처녀조들을 보니 더 이상 이곳에서 진료를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 자신을 속이며 어린 여자들을 방치한다는 생각에 저는 큰 미안함과 죄책감을 감출 수가 없어 그날 이후 저는 탈북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내부 사정상 정확한 탈북 루트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방관하기만 했던 북한의 처녀조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린 소녀들이 김정은에게 당해야만 했던 일들과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가지고 가야 할 트라우마들이 머릿속에서 지금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의료 간호사가 되었던 거지 무엇을 위해 그곳에 있었던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간호원이 되고 싶었던 것뿐인데 저는 더 이상 간호원으로서의 자리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간호원으로 일하면서 어린 소녀들의 얼굴만 봐도 그때의 일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들어온 뒤로 간호원의 일은 아예 그만두고 부평의 작은 마트에서 카운터 일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간호원이라는 직업은 아예 그만두고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때 제가 그 어린 소녀들의 일을 빨리 눈치챘더라면 조금 더 신경 써줬더라면 그 어린아이들의 인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었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날을 후회해봤자 저의 마음만 더 아플 뿐. 지금부터는 만약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마주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도와줄 것입니다. 저의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가끔씩 마트에 돈이 없어 아무것도 사지 못하는 아이들을 볼 때는 먹을 것을 베풀며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중입니다. 저의 마음을 치료하면서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도 제가 조금이나마 치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의 앞길을 만들어주는 어른으로 저 또한 성장해 보겠습니다. 지원 씨의 사연을 들으니 그간 어린 아이들이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지원 씨가 없었더라면 그 아이들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고 지금부터 지원 씨의 인생도 함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